지금 집을 보여주셨는데 집의 색감이 동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컬러풀하고 되게 색깔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해놓고 네. 도와주시는 건축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직접 다 하는군요. 네, 그 직접. 미술적인 감각도 또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뭐 만들어내고 막 만들고 꾸미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야, 참 별걸 다 하는 여자. 성격이 약간 좀 철두철미하죠.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뭐 하나 손을 대면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4층에서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너네 이제 3층에 내려가서 둘이만 살아봐라. 근데 저는 안 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것도 편하다고. 그래서 저 거기 돈 들이시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굳이 둘이 내려가서 살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든 생각이 이제 좀 내가 이제 한번 손을 대면 너무 이렇게 막 철저하게 할 거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하면서 지지고 볶고 했죠. 몇 년 만에 분가했던 거예요? 한 13년? 네, 13년? 근데 진짜 저 시아버님하고 그렇게 돼요?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돼요? 친아버지보다 더 편해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이랑은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야, 그게 저 지금 친아버님이 방송 보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시어머니하고도? 네, 우리 어머님이랑은 네. 우리 아버님보다 더 친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와. 그리고 네.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랑은 예. 진짜 새벽 막 3시, 4시까지 얘기하고. 그럼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시월드라는 거 네네. 그거 이해 못 하겠네요, 소양 씨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TV에 나올 때마다 예. 되게 생소하고 알죠? 아니, 자두 씨가 옆에서 보기에 알죠.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가면 얘기는 맨날 많이 해요. 험담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예. 저는 정말 그래서 어머니를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뵀어요. 언니를 긴 시간 알면서도. 근데 또 너무 아름다우시고 게다가 또 언니한테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치 옛날 끌어안고 제가 너무 저까지도 그럴 정도로 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아니 그래도 고부 갈등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더 많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더 많이 열어주시고 절 더 많이 이해해주시고 진짜 딸을 키워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사실 거기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시죠? 아까 따님도 네네 시누이 3명인데 그 딸하고 며느리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버님이 느끼시기. 딸보다 더 가깝죠. 네 맞아요. 이거 따님이 드시면 약간 섭섭할 수 있는데요? 전혀 섭섭해하지 그래도 않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려니 하죠. 네. 그래요? 네. 그 시부모님들하고 사이도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러면 남편은 너무 편하겠네. 그죠? 제 남편이 이제 네. 제 남편보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더 좋아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 남편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또 알게 모르게 시아버님이 계속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3년 전에 뭐 남미 투어 하면서부터 조금 이상이 발견이 됐고 간 수치가 한 5배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남미 투어만 한 게 아니라 미주 투어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여행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B형 간염이 바이러스 보균자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딱 한국 와서 이제 그냥 정기 검진 이렇게 한번 받으러 보러 갔는데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되게 급하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가 막 증폭을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에 그 알약 하나씩을 매일 쉬지 않고 먹어야 돼요. 예, 하루에 하나씩만.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약이 안 나왔었으면 이제 그냥 뭐 나중에 암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거지만 이제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서 이제 그 약만 복용을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금도 이제 너무 피곤하게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안 좋아서 제 몸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시느라고 스케줄을 정말로 빡빡하게 안 잡으세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약간 아픔을 겪었을 경우일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그때 내가 결혼해야겠다는 확신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확신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검사를 받으러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자궁 근종이 이제 그 난소 한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오래 놔두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배를 열어서 떼어야겠다고 라고 이제 수술실에는 뭐 1시간이면 끝나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띄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해서 한쪽을 이렇게 들춰보신 거예요. 이렇게 막 다 들쳐서 봤더니 이제 초음파에 검사 안 됐던 혹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 비틀어져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가족들을 이제 다 수술실 안으로 부른 거죠. 왜냐면 한쪽 난소를 떼어냈기 때문에 이쪽까지 떼어내면 임신이 안 되니까, 자연 임신이.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고, 저희 아버님은 애를 살려야 되니까 이걸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띄시고 한쪽 난소를 겨우 이제 붙여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암으로 번지기 직전에 그거를 잘라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결혼이 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저는 뭐 병원 가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혼 안 했었으면 내가 4, 5년 뒤에는 나도 모르는 암을 키우고 있었겠구나. 안 갔었어요. 네, 결혼 안 했었으면. 그래서 이제 제 친정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해하는 게 그때 친정 부모님들도 그 혹을 보셨거든요. 너무 이렇게 가슴을 쓸어 내리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안 했었으면 얘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한 거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어떤 확신이 왔었던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 그 아버님은 얼마나 놀라셨어요? 네. 많이 놀랬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나이가 30이 넘고 보니까 네, 네. 또 아버님도 또 바람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손주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아이를 바라는 것보다는 네.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네가 10달 배지 않고 낳지 않아도 네. 마음으로 낳는 애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애들을 데려다 키워도 그게 더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애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소영 씨 이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일단은 너무 다행으로 이제 큰 네. 병으로 변하기 전에 잘 네. 발견을 해서 했지만 네. 그래도 아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약간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본 적은 없나 싶네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참 외국으로 선교 다니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또 그냥 오로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시아버님 말씀대로 뭐 네. 입양을 해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네. 불임 시술을 받아서 네. 인공수정을 하는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는 네, 있어요.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주위 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이제 그쪽으로 어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건강은 뭐 시아버님이 계속 염려하시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저는 뭐 제일 이제 걱정되고 앞으로 막 제 마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머니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운명처럼 다가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저한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없으면 난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네. 서서히 소양 씨하고 소양 씨 남편이 네. 거꾸로 아버님, 어머님을 조금씩 챙겨드려야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진짜 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좋아요. 정말로 좋아해. 나 티슈 이런 여기- 얘기만 하면 되게 눈물 나고 막 티슈 이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제가 쓰던 휴지가 그래요. 오늘 뭐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사랑이 그냥 철철 넘쳐요. 그걸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 저 소영 씨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막 지금 너무 재주가 많은데 네.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꿈이 어떻게 돼요? 꿈이 되게 많아서 아까 그 VCR 보셨다시피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시나리오화해서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아버님께서 이제 또 소영 씨한테 바라는 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꿈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바라는 건 그냥 건강하면 되고요. 네. 꿈은 내 꿈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꿈을 이루면 되고요. 네.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아유 재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그걸 좋은 매니저 또 옆에 계시니까 네. 잘 풀어내셔서 근데 많기는 한데 그냥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씩. 그렇게 각 분야에서 저에게 다양한 모습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볼게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씨도 좀 앞으로 활약해 주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좀만에 걷고자매요.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말아요. 그렇지 그냥 가지 마지막 곡이 말아요. 필요하죠? 노래 마지막 곡 괜찮아요? 있죠? 네, 마지막 곡. 자 그럼 박수로 박수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